독서 우리 아이 많이 하는데요. 어휘력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가 어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어를 의식하기 시작을 해야 어휘력이 훨씬 빠르게 는다는 거. 아이 혼자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단어는 자꾸 찾아보면 안 됩니다. 그럼 아이가 나 다시는 안 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싫어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독서 우리 아이 많이 하는데요. 어휘력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아이가 어휘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농구장 위 고릴라 실험을 알고 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농구장 위에서 선수들이 농구를 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자 지금부터 뭐 몇 초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패스를 몇 번 하는지 세어보세요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농구장에서 패스를 주고 받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스를 막 셉니다. 몇 번이요 몇 번이요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강사가 다른 얘기를 합니다. 혹시 방금 화면에 고릴라가 나왔던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벙쪄요. 근데 영상을 봤는데 실제로 고릴라가 나옵니다. 가운데서 막 가슴도 두드리고 이러고 있다가 나가요. 그런데 그 실험을 했을 때 고릴라가 영상에 나왔다는 사실을 캐치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패스 개수를 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모든 걸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것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받아들이는데 내가 뭘 봐야 되겠다고 초점을 맞춘 것만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독서를 했는데 어휘력이 아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뭘까요? 네, 어휘 자체에 관심이 없이 읽으면 읽은 독서량에 비해서 어휘력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휘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휘 저 어휘 모른다 신경 쓰고가 아니고요. 읽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이들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독서를 할 때 그렇게 막 이 어휘 모르겠네 어떻게 해야 되지 막 크게 신경 안 쓰셨을 겁니다. 그러면 어휘력이 잘 늘지 않아요. 어휘력이 늘려면 어휘에 관심을 가지고 독서를 하고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국어 시간이든 수학 시간이든 사회 시간이든 과학 시간이든 계속 어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어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농구장 위에 고릴라가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는 것처럼 이거를 그냥 쭉 읽고 끝이 아니라 요 단어를 의식하는 거죠. 요 단어는 왜 썼을까? 이 단어가 맞는 단어일까? 내가 이 단어를 모르네? 이 단어를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의식하는 태도가 뇌에 잡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독서, 수업, 공부할 때 어휘가 고릴라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어휘력이 느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단어의식이라고 하는데요. 단어의식 좀 설명드리면 단어에 좀 흥미를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 습관 이런 것들입니다. 단어의식이 높다. 단어의식이 높은 사람이 있고 단어의식이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단어의식이 높은 사람은 읽다가 단어에 좀 민감합니다. 요 단어가 이게 적합한가? 딴 단어가 더 좋지 않나? 이 사람은 이 작가는 요 단어를 왜 썼을까? 혹은 또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요거 무슨 뜻일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의식하기 시작을 해야 어휘력이 훨씬 빠르게 는다라는 거. 저는 뭐 이제 신자는 아닌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더욱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래서 마태 효과라고 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생기고요. 적으면 적을수록 더 얻기가 어렵고 있는 것도 뺏깁니다. 이 내가 갖고 있는 어휘가 나의 자산인 거예요. 학습 자산인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3, 4학년 때 보통 1만 단어를 알거든요. 어떤 아이는 1만 5천 단어를 알고요. 어떤 아이는 그 반, 7만 5천에서 5천까지 합니다. 그러면 이게 불어나는 겁니다. 불어나는 거. 왜냐하면 선생님 설명을 하거나 독서를 할 때
새로운 어휘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새로운 어휘를 어떻게 이해하죠? 다른 어휘를 갖고 이해하는 거예요. 3세 때 어휘력이 왜 18세 대학까지 영향을 주느냐? 이 어휘력이 굴러가는 파이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누구는 1000개, 누구는 500개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어휘력을 너무 늦지 않게 커버를 초등 시절에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해주었을 때, 굴렸을 때 이것의 이자,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어휘력이 좋아야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고 수업을 들으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어휘들이 나한테 들어오면서 다시 어휘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부분에서 이제 결국 이제 제일 관심 많으셨죠? 질문도 이 부분에서 가장 많았는데, 그래서 독서를 우선 하는 방법. 우선은 문학을 많이 읽히셔야 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비문학만 생각을 하시는데, 문학은 굉장히 그 밑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부터 충분히 읽히시고, 그 다음에 비문학으로 점점 넓혀가는 것들이 어휘를 단계 알맞게 확장해 나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독서를 하면서 그러면 모르는 어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와 함께 한 페이지를 한번 해봐도 좋아요. 펼쳐가지고 여기서 모르는 거 하나만 찾아보자 라고 해서 같이 대화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것보다도 실제로 중요한 건 아이가 어휘를 학습하는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도와줄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부모님은 중요한 방법론적인 것들을 한 번씩 알려주는 거고 결국은 아이 혼자 해야 되는데 아이 혼자 책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는 단어는 자꾸 찾아보면 안 됩니다. 책을 읽히다 보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너무 많고요. 우리 국립국어 대사전에 보면 어휘가 43만 개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알 수도 없고 다 찾아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책 읽으면서 중간에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그때그때 찾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이거 해보신 분 계십니까? 해보신 분들은 이거 딱 눈치채실 텐데 오래 못합니다. 이제 책을 보면서 단어를 계속 찾게 하잖아요. 아이가 책을 정말 싫어하게 만드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가끔 찾아보는 거 괜찮고 읽다가 체크해 놓은 것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데 모르는 것마다 다 찾아. 오늘 이만큼 찾아. 그럼 아이가 나 다시는 안 해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절대 싫어하게 하는 방법이니까 사전을 맨날 찾아가지고 거기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아이가 지루해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을 모르는 단어를 있을 때마다 찾아서 펼쳐봐야 되잖아요. 이게 몇 페이지 찾고 이게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가끔 내가 정말 궁금한 단어가 있어서 내가 의도해서 내가 원해서 찾는 거랑 하루에 이거를 10개씩 찾아서 쓰고 옮긴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지루한 작업이고 어휘 학습의 원리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단어를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기억도 안 나거든요. 사전은 찾는 법을 알고 내가 원할 때 그럴 때 적절하게 찾는 거지 사전 자체를 활용해서 하루에 10단어씩 찾아라 이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학습 방법이라는 겁니다.